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회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제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0여 건은 하급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부장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먼저 대법원 판결, 확정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시행 2년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대법원의 첫 판단이자 원청 대표이사에 대한 첫 실형 확정 판결입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무게 1.2톤짜리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근로자 사망을 비롯한 산업재해에서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건데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해서 2심이 열렸지만 실형은 유지됐고 오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등을 별개 범죄로 처벌하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봐야 한다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인 경합관계라고 본 건데 실체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기를 절반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서 다른 산업재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다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해 1월 27일 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 대표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1심을 기준으로 선고가 이뤄진 사건은 총 12건이고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실형 선고는 이번 한국제강 사건 한 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11건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원청 대표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주요 사례를 보면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하였습니다. 법 시행 2년차를 맞아 법원 판결에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모습인데요. 노동계에서는 솜방망이다, 재계는 처벌이 과도하다, 상반된 반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위주로 비교적 위법 정황이 명확한 사례였던 만큼 기소되더라도 유죄 판결이 반드시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에 힘이 실립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2년간 유예됐던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정부 여당은 추가 유예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